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뇨 및 배변 문제에 대한 골반바닥 물리치료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전립선암 지원 진료 프로그램에 관한 배경 정보를 일부 드리고자 합니다. PCSC 프로그램은 2013년 1월에 개설됐고 주된 자금원은 자선기부금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정부와 비정부 단체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PCSC 프로그램에서는 교육과 임상상담을 통해 전립선암 생존자와 그 파트너에게 필요한 것들과 치료 전략을 더욱더 잘 이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모듈입니다. 이 모듈들은 모두 대면이나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제공됩니다. 이 교육 시간은 대부분 매월 제공되며 상담 클리닉이 있습니다. 1대1 예약 상담이나 교육 시간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립선암 치료 후 배뇨 및 배변 문제에 대한 골반 바닥 물리치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목표입니다. 배뇨와 배변 조절에 문제가 있는 이유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골반 바닥 운동을 알려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실행 방법을 모르시거나 그게 왜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시면 진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골반 바닥 근육을 활용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해하셔야 할 내용은 해부학과 배뇨와 배변 조절 메커니즘, 무엇이 정상 기능인가, 그리고 이런 기능이 암 치료 후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 등입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욱더 잘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는 골반 바닥 수축이 무엇이고 이런 근육이 배뇨와 배변 조절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케겔 운동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저는 이를 골반 바닥 수축이라고 부를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능한 최대로 뽀송뽀송하게 지내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배뇨와 배변 조절 관리 전략을 활용해 일상활동에 완전히 참여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행동 중 실금 관리에서 골반 바닥 근육의 역할을 알아볼 겁니다. 방광이 보통 어떻게 일하는지 얘기해 볼까요? 전립선암 치료 전 배뇨 조절 메커니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광, 전립선, 골반 바닥 근육, 요도입니다. 우리 몸은 두 종류의 근육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위근과 자동근이 있지요. 방광은 심장 근육, 장과 함께 자동근 무리에 속합니다. 우리 뇌에는 방광을 조이느냐, 푸느냐를 조절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방광은 저장 모드에 있을 때 이완 상태를 유지합니다. 소변이 점점 더 저장되면 방광은 늘어나기 시작하죠. 방광벽에는 뻗침 수용기가 있고 방광이 충분히 팽창되면 이 수용기가 작동해 그 정보가 뇌로 전달됩니다. 뇌는 방광이 보낸 신호를 방광에 가득 찬 감각 또는 더 간단히 소변 마려움으로 해석하지요. 이런 통신은 방광이 채워지는 단계 전체에 걸쳐 여러 번 일어나고 우리가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소변을 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한참 프레젠테이션 중인데 이 순간에 자리를 박차고 화장실에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저의 뇌는 지금이 소변을 보기에 편리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고 인식하고 그 결과 멈춘 신호를 발동합니다. 억제 신호라고도 하지요. 이 신호로 가두는 문이 계속 닫혀 있고 방광은 이한데 궁극적으로 비우기가 안 됩니다. 두 개의 가두는 문 중 하나는 속조임금이라고 하는데 자동 기능하는 불수일근이지요. 사실 방금 설명한 전체 메커니즘은 불수일적, 즉 우리가 심장 박동을 반대로 멈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가두는 문은 바깥 조임금으로 골반 바닥 근육 또는 아마 케겔 근육으로 알고 계시는 근육인데요. 이건 수위근입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이두근처럼 수축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도 수축대 상태를 유지해 비우기를 방지합니다. 제가 소변을 참고 싶다면 골반 바닥 근육을 수축하고 프레젠테이션에 다시 집중하면 결국 소변 마려움조차 잊어버리지요. 2단계, 방광 비우기로 넘어갑니다. 교육 시간이 끝나고 제가 마지막으로 방광을 비운 후 2시간이 지났고 뻗침 수용기가 다시 활성화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호가 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방광이 꽉 차서 마려운 감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기침이나 재채기, 점프,
앉았다 일어나기, 걷기를 해도 소변이 새지 않습니다. 제 뇌는 이제 방광을 비울 편리한 시간이라고 인식하지만 아직 그러기에 적절한 장소는 아닙니다. 저는 이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화장실로 침착하게 걸어가고 화장실이 붐벼도 당황하거나 몸을 베베 꼬지 않고 결국 화장실이 비워지면 침착하게 변기로 가서 바지를 벗고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제 뇌는 소변 보기에 적절한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제가 의지적으로 골반바닥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몸촌 신호가 해제되고 척수는 방광도로 수축하라고 하고 속 조임금에는 이 안에 소변을 내보내라고 지시합니다. 소변이 나오자마자 방광이 다시 이완되고 속 조임금이 수축하고 골반바닥 근육이 자연스럽게 조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 모드로 돌아갑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방사선 치료는 몸 밖에서 들어오는 외부 조사식이거나 근접 치료로 알려진 전립선에 바로 심어지는 방사선 알갱이일 수 있습니다. 방사선은 방광과 요도 내층을 자극하는데요. 그래서 소변 볼 때 쓰라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빈뇨를 유발할 수 있는데 이것은 평소보다 더 자주, 더 적은 양을 보러 가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또한 평소에 곧 가야겠나가 아니라 정말 지금 당장 가야 돼 라는 더 강렬한 느낌으로 갑작스럽게 마려워질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한 느낌이라 어쩔 수 몰라 할 수 있습니다. 절박감과 관련된 요실금도 있을 수 있는데 대개 방사선 치료 후 4주에서 8주가 지나면 해결됩니다. 치료 후 2년에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요실금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방사선은 방광기가 있다로 예를 들겠습니다. 조직에 남는 방사선은 그렇게 시작해서 반으로 줄어들고 다시 반으로 줄어들고 계속 반으로 줄어들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반의 반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방사선은 조직에 지속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방사선은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대소변을 참는 데 도움이 되는 일부 근육이나 신경섬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요. 앞으로 요실금이 새로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의사나 물리치료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배뇨 문제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일 수 있습니다. 절박류 문제가 있는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광 과민을 가라앉히는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은 얼핏 듣기에 직관에 반대되는 것 같지만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수분 섭취를 줄여서 빈도나 절박감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들어간 것이 적으면 나오는 것도 적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독성 노폐물에 집중하게 돼 방광을 더 자극해서 절박감이나 빈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소변이 더 희석되면 덜 자극적일 수도 있고 증상에 꽤 도움이 될 수 있지요. 저희가 가르치는 충동관리 기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요. 이 식품 중 일부는 방광을 자극해 방광을 더 빨리 그리고 더 강하게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품을 배제한 다음 천천히 하나씩 다시 추가하면서 그중 어느 것이든 증상을 키우는지 확인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상이 방사선이 비뇨기과에 주는 영향이었습니다. 이제 방사선이 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와 장 계통은 삼키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음식이 위에 들어가서 위에 있을 때 많은 수분과 산이 위에 들어가서 액상 상상 덩어리가 됩니다. 이 덩어리는 작은 찬자로 이동합니다. 창자에는 근육층이 있는데요. 이런 자동근은 꿈틀 운동이라고 하는 리드미컬한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장을 통과할 때 자동근은 내용물을 다른 쪽 끝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내용물이 작은 창자를 통과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빠져나가지요. 다른 쪽 끝에 도착하면 큰 창자로 들어갑니다. 내용물이 큰 창자를 통과하면서 액체는 몸으로 재흡수되고 남은 고형물은 대변이 됩니다. 대변이 바로 여기에 도착하면 속 조임금이 대변을 감지해서 그것이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확인하는 메시지를 뇌에 보내지요. 그러면 뇌는 그 순간의 상황에 따라 골반 바닥 근육을 조여 대변을 머물게 하거나 골반 바닥 근육을 이완시켜 배출하도록 결정합니다. 여기가 근접치료든 외부조사든 방사선을 받는 부위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외부조사 방사선을 받기 전에 물을 마셔 방광을 상당히 채워야 하지요. 방광은 차면 찰수록 공간을 더 차지합니다. 그러면 장이 위로 밀려 방사선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이런 조직을 목표로 할 때 장은 목표에서 벗어난 상태라 영향을 덜 받지요. 자주 국소 근접 치료나 외부 조사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전립선 근처의 주변 조직, 즉 위에 있는 방광과 뒤에 있는 직장은 위치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방사선을 받습니다. 장도 방광의 자극을 받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요. 설사와 비슷하지만 설사는 아닌 지독한 변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복부 결련과 배변 절박감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완화제를 복용 중인 분은 복용 중단을 권합니다. 또한 저섬유질 식사를 시작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장 자극식품을 피하실 것도 권합니다. 수분을 계속 섭취하실 것을 권하고요. 배변과 배뇨 둘 다에 아주 비슷한 충동 관리 기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PCS 프로그램 소속 영양사와 연결해 추가 지원을 받으셔도 됩니다. BC캔서에서는 작고 지독한 배변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섬유질 섭취 줄이기 지침을 담은 책자를 제공합니다. 거기 웹사이트에서 구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여기에 링크를 제공합니다. 충동 관리 기법은 배뇨이든 배변이든 강렬한 충동을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를 충동 서핑, 즉 타고 넘기라고 하죠. 충동을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상승하고 거세지고 결국 가라앉는 파도라고 생각하고 타고 넘으라고 배웁니다. 절박뇨의 경우 여러 유발 요인으로 소변이 마려울 수 있습니다. 방광이 꽉 차면 마려울 수 있지만 흐르는 물이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수분 섭취, 그냥 소변 보는 생각, 변기나 화장실을 보고 열쇠로 문을 열 때 아니면 집에 소탁해서도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질 수 있지요. 충동이 심해지면 평소 방광이 가득 찬 감각을 훨씬 넘어 불편한 상태가 정점에 이르고 공황 상태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그냥 지나치면 보통 몇 초나 몇 분 안에 가라앉습니다. 강도가 자연히 줄기 전에 그런 충동에 굴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소변을 지리는 문제가 있어 자기 방광을 믿을 수 없을 것 같거나 마려운 감각이 너무 불편해서 활동을 계속하기 전에 소변을 보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충동은 굴복하면 더 강해질 수 있지요. 이런 충동에 반응하면 할수록 충동은 더 자주,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하고 소변이나 대변 절박감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진 것 같아 화장실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배뇨나 배변 조절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는데요. 이를 절박 요실금 또는 변실금이라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극을 받았고 충동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소변이 마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는 것입니다. 미친 듯 돌진하지도 즉시 화장실로 달려가지도 마세요. 그냥 그대로 멈추세요. 충동을 타고 넘어야 합니다. 충동을 있는 그대로 짧고 안치명적이고 비교적 예측 가능한 것으로 경험하세요. 또 뭐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마려운 감각을 무시하면 자신과 방광 장을 진정시킬 수 있는데요. 가령 조용히 코로 호흡하거나 숫자를 거꾸로 세거나 혼잣말을 시도하는 겁니다. 골반 바닥 근육을 조이면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제력을 길러 침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체악의 결과인 지림도 예방합니다. 골반 바닥 근육을 조이면 소변이나 대변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골반 바닥 근육은 또한 자동 비뇨기과의 방광을 비울 적절한 시간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 충동의 강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심하세요. 이제 충동이 가라앉았습니다. 방광이 제대로 행동하고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제대로 된 행동에 보상하며 침착하게 화장실로 가면 됩니다. 이제 변기가 보이면 충동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멈추고 자신과 장, 방광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골반 바닥 근육을 조이고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세요. 장이나 방광이 진정되고 방출하기에 적절하면 골반 바닥 근육을 의지적으로 이 안에 방출하면 됩니다. 충동을 성공적으로 이겨낼 때마다 다음 충동은 자주 빈도와 강도가 더 줄어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절박감도 같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강도가 점차 줄어드는 것을 경험해보세요. 이 기술을 더 많이 연습해 충동은 짧고 관리할 수 있으면 직접 체험하면 할수록 집 밖에서 화장실 이용이 제한된 경우처럼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지룩한 변을 자주 보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배변 중이나 배변 후에 통증이 있는 분은 아연 잔벽 크림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칼모세틴은 정말 도움이 되는 피부 잔벽 크림입니다. 페나펜과 비슷하지요. 기본적으로 기저귀 발진 크림입니다. 대변 볼 때 크림을 피부에 바르면 대변이 자극받은 피부가 아닌 크림 위로 미끄러지면서 불편감을 줄이고 피부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연 잔벽 크림을 사용하는 분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따뜻한 비눗물로 해당 부위를 부드럽게 씻고 두드려 말린 다음 크림을 다시 발라주세요. 아무데나 발라서 최상의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크림을 항문 균열이나 상처가 있는 틈새에 발라야 합니다. 크림이 그런 부위를 보호하고 피부와 대변 사이에 장벽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전립선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비뇨기관에 관한 설명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해드렸지만 말하자면 방광이 이완돼 소변을 저장할 때는 속조임금이 조여지고 방광이 수축할 때는 속조임금이 이완되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건 심장이 저절로 뛰는 것처럼 자동으로 번갈아 이루어지지요. 전립선은 방광이 기저부에 있고 전립선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올리거나 밀거나 당기는 등 힘을 쓸 때는 복강에 압력이 발생합니다. 이 복압이 저항이 가장 적은 경로를 따라가다 결국 방광을 조이는데 방광은 복강에서 가장 부드러운 구조물이죠. 수술 전에는 방광 조절 메커니즘이 이 복압을 효과적으로 제어했습니다. 그런데 외과의의 주요 목표는 암을 없애는 겁니다. 모든 암세포를 제거하고 싶어 하지요. 전립선을 제거할 때는 자동 속조임금도 일부 제거합니다. 그 이유는 속조임금의 일부가 요도에 있고 요도의 이 부분이 전립선과 함께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동 폐쇄 메커니즘이 정같이 기능하지 않아서 복압이 폐쇄 메커니즘보다 더 강하면 즉 앉았다 일어나기, 굽히기, 밀기, 당기기, 들어 올리기, 걷기, 뛰기 같은 활동을 하며 소변을 지릴 수도 있습니다. 이를 스트레스 또는 복압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방광을 조이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가리키지요. 다행히 골반바닥 근육이라는 또 다른 폐쇄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케겔 운동 또는 골반바닥 수축을 권장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골반인데요. 바로 여기에 두덩 결합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엉치뼈가 있고 양쪽에서 만져지는 옆 엉덩이 선반이 이 높이에 있습니다. 안쪽을 보면 이 사발이나 해먹이 있고 이것이 골반 바닥 근육입니다. 내층, 더 깊은 내층, 바깥층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 단위로 작동하므로 실제로는 앞과 뒤와 앞을 분리하지 못하고 층도 분리하지 못하고 근육도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없지요. 계기 자극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제시해서 여러분이 실험을 시작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1대1 상담을 받아 확인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 결코 모를 겁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의 주된 목표가 항문 조임금이면 전체 근육을 동원하고 싶은 것이니 그렇게 항문을 조이면 소변 흐름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근육이 동원되는지 스스로 물으세요. 도움이 된다고 하는 다른 계기 자극은 회음부인데요. 회음은 고환과 항문 사이를 말하죠. 또한 계기 자극으로 소변 흐름을 직접 멈추기도 합니다. 이 방법은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소변 보는 동안에는 케겔을 하지 마셔야 하는데요. 방광에 혼란을 일으키고 방광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쓸 때는 말 그대로 소변 흐름을 멈추지 말고 소변 흐름을 멈추는 것처럼 하세요. 그 밖에 고환을 들어 올리거나 음경을 몸쪽으로 조이거나 음경과 항문을 함께 조이기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본인에게 효과가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1대1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여러분 몸에서 이 근육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은 촉각과 시각 피드백을 포함하는 방법인데요. 적절한 골반 바닥 기법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벗고 있을 때 말하자면 샤워를 하거나 변기에 앉아 있을 때 골반 바닥 근육을 조이면서 음경 뿌리를 지켜보세요. 음경이 몸 쪽으로 약간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속 조임금은 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는 감각이 풍부하다는 뜻이지요. 이를 활용하세요. 조임금 근처 두 엉덩이 볼기에 손을 얹고 두 볼기를 부드럽게 벌려 항문이 미묘하게 늘어나게 하세요. 음낭 기저부나 음경 기저부를 따라 부드럽게 당겨도 됩니다.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 부위에 집중한 다음 그 부위를 조여보세요. 그 감각이 너무 미묘하면 손가락으로 항문을 직접 만져도 됩니다. 샤워할 때 이미 벗은 몸이고 비누를 쉽게 쓸 수 있다면 더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위생을 위해 장갑이나 손가락 콘돔 밑 또는 조임금 안쪽에 손가락을 살짝 넣어 근육이 손가락을 감싸는 느낌을 느끼고 싶다면 윤활제를 사용해도 됩니다. 손가락을 항문에 넣기로 한다면 첫째 마디까지만 넣어야 합니다. 손가락을 회음에 대도 되는데요. 항문을 조이면 줄이 튀어나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골반 바닥 근육 훈련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운동기술 습득입니다. 이 근육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볼기근이나 안쪽 너쪽다리 근육으로 주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지요. 이런 근육은 배뇨나 배변 조절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덜 쓸수록 좋지요. 골반 바닥 수축을 할 때 아랫배 근육이 약간 관여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아랫배 근육은 코어의 일부이므로 실제로 함께 활성화됩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은 배 근육으로 주도하거나 배 근육을 더 느끼는 겁니다. 배 근육으로 주도하면 배뇨나 배변의 관점에서 유익이 없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골반 바닥 근육을 조이는 동안 정상 호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골반 바닥 재활에서 이 부분에 아주 빨리 어려움을 겪습니다. 골반 바닥 근육을 호흡과 관계없이 쓸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골반 바닥 수축이 필요할 때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상황에서 숨 참기에 의존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이 배뇨와 배변 조절에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필수 기술이 3가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수축 및 이완 방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것을 정밀하고 일관되게 하실 수 있게 되면 수축을 10초가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술을 익힌 다음에는 힘과 인내를 훈련 시작해 근육을 키우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10초 수축, 10초 휴식을 10회 반복하고 30초 휴식한 다음 2회 더 반복하는데요. 전부 서서 합니다. 골반 바닥 근육으로 올리핀 수준의 기술과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골반 바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이 근육을 사용하는 것을 잊으면 계속 지립니다. 다시 달리 말합니다. 이 근육은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목수이고 저는 여러분의 상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망치의 기능과 사용법을 가르쳤고 여러분은 힘과 인내력을 잘 발휘해 망치를 정말 잘 사용하게 됐지만 현장에 망치 가져가는 걸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이 도구는 여러분의 골반 바닥 근육인데요. 이제 사용 방법을 익혔으니 더는 작동하지 않거나 전같이 작동하지 않는 자동 폐쇄 메커니즘 문제를 이걸로 보완하셔야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일어설 때 지리는 분은 배뇨 전에 이 근육을 사용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뇨 도중에 그리고 직후에도 가끔만 지린다고 해도 지린 방지를 위해 이 근육을 사용하세요. 저희 클리닉에는 실시간 해음 경류 초음파 장치와 심장 모니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생대먹임 등 다양한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도구는 운동 기술 습득에 도움이 되는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지요. 강의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진료팀과 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최대한 뽀송뽀송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또는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여러분을 도와 여러분의 배변 또는 배뇨 관리 전략에 완전히 자신감을 갖고 참여하고 싶은 모든 활동에 참여하시는 방법을 찾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확대 의료 보험이 있는 분은 실금 제품에 보험 혜택이 있는지 보험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혜택이 있다면
서류나 영수증, 의사의 을에서 검사 용지같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대 의료보험이 없는 분은 세금 감면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소득, 수익과 지출, 해당 연도의 전체 의료비에 따라 달라지지요. 회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패드나 팬티. 이미 그렇게 기대하셨겠지만 여러분이 아직 실행하지 않은 방법과 조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남성용 요실금 제품 사용을 권합니다. 요실금 제품은 습기와 액체를 배출하는 제품입니다. 생리 제품은 피를 흡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품이고요. 남성용 제품은 아래쪽이 좁고 위쪽이 더 넓은데요. 남성은 여성과 다른 신체 부위에서 지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성기는 다른 쪽보다 한쪽으로 더 쏠려 있습니다. 패드는 위까지 너비가 다 같은데 남성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면 패드 옆으로 지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가드나 실드라고 하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성인용 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용 팬티 안의 패드는 위쪽까지 달려있는데요. 음경이 있는 사람은 앞에서 더 많이 지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성의 경우에는 지를 때 아래에서 더 많이 지르지요. 요실금 제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남성용인지 확인하세요. 그런데 팬티를 사용 중인데 공공장소에 있을 때 갈아입어야 한다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이 아니라면 칸막이 안에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좁은 공간에서 신발을 벗은 다음 바지를 벗고 잔뜩 젖은 팬티를 벗고 어디 둘 곳을 찾아야 합니다. 보통 남자 화장실의 개별 칸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 바지를 내려놓을 곳을 찾고 깨끗한 팬티를 꺼내 입고 바지를 다시 입은 다음 신발을 신고 그런 다음 방금 벗은 팬티를 어디에 넣을지 궁리해야 합니다. 정말 번거롭죠? 시간이 걸리고 좁은 데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몸에 꼭 맞는 팬티를 사용하는 분은 패드를 몸과 팬티 사이에 끼워 자리 잡게 하면 꼭 맞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서는 팬티와 바지를 입은 채로 패드를 교체하기만 하면 됩니다. 패드 뒷면에는 속옷에 붙이는 접착 띠가 있습니다. 이 띠는 떼면 안 되는데요. 특히 팬티에 붙일 때 접착 띠를 떼면 풀업 팬티의 무결성이 손상되므로 떼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꼭 맞게 자리 잡아야 하고 제자리에 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분은 위쪽 접착 부위를 약간 제거하는데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무료 샘플을 받을 수 있는 링크를 몇 군데 추가했습니다. 구글에서 무료 샘플을 검색해 다양한 상품을 찾아보셔도 됩니다. 브랜드마다 맞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음경의 몸체에 착용하는 외부 장치도 있습니다. 음경 클램프는 음경 몸체에 채워서 요도를 압박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한쪽에는 여분의 일항이 있지요. 장치에 여분의 일항이 있으면 그 부분이 요도가 있는 음경의 아래쪽에 닿는 곳입니다. 유형과 관련해서는 특히 아주 활동적인 분들에게는 페이시 커프가 피드백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가장 편하다고 합니다. 이건 음경 길이가 있어야 합니다. 앉을 때 음경 몸체가 상당히 짧아지면 이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지요. 음경 클램프를 사용하려면 특정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먼저 인지적으로 의식해야 합니다. 그냥 착용하고 입고 있으면 안 되지요. 잘 분별해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전립선 절제술후 1년은 더 그렇습니다. 시계를 보고 정기적으로 바꾸거나 풀어주어서 음경의 혈류가 적절히 돌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낮이든 밤이든 주무실 때는 절대 착용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 착용하게 됩니다. 착용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기 감각이 좋아야지요. 너무 꽉 조이는데도 불편을 느끼지 못하면 조직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소변을 지려서 항상 습기가 차 피부가 약해지거나 붉어지거나 자극을 받는 분은 클램프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조직을 치료하는 제품과 기법을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라는데요. 그중 하나가 패드를 자주 교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피부를 돌보고 피부가 온전한지 확인한 다음에 클램프를 사용하세요. 방광이 찬 상태를 의식해야 하므로 비호라는 신호가 언제 있을지 알아야 하고 또한 클램프는 손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클램프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혈류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장시간 착용하면 안 됩니다. 제품 지침에 따라 착용하세요. 지침이 없으면 최소한 2시간마다 몇 분은 벗어서 혈류가 다시 흐르게 해야 합니다.
종류를 불문하고 음경 보형물을 이식한 본은 착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형물이 송산됩니다. 중요한 점은 음경이 반드시 변기를 향하게 한 다음에 클램프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램프를 여는 순간 소변이 흘러나오는데요. 골반 바닥 근육 제한력과 관계없이 마구 흘러나옵니다. 옷에 옹통 지리거나 요도 입구가 다른 데로 향해서 소변이 튀면 클램프를 착용한 목적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겠죠. 콘티노라는 또 다른 제품도 있는데요. 출시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이것은 내부 장치로 사립기입니다. 이것은 콘티노가 들어있는 사립기이고 요도에 함께 사립됩니다. 사립되면 콘티노를 사립기에서 분리하고 사립기를 빼냅니다. 콘티노는 기본적으로 마개 같은 것인데요. 소변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방광을 비우고 싶으면 콘티노를 뺐다가 다 비우고 다시 끼우면 됩니다. 이것은 의료 전문가가 해드려야 합니다. 온타리오주와 BC주 몇몇 지역에서 이 장치가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첫 해에는 클램프 사용을 선호하지 않는 의사들도 있는데요. 환자가 변화를 의식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첫 해에 클램프를 많이 사용하면 골반 바닥 근육을 사용할 기회나 의욕이 떨어질 겁니다. 클램프가 괜찮다는 의사도 많습니다. 연구를 더해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확인해야 하지요. 우리가 아는 사실은 클램프를 착용하면 혈류가 제한되고 혈류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최대 40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음경 제한을 받는 분은 클램프를 자주 사용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음경에 혈류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흘러야 차차 발기 기능이 향상되지요. 이것은 또 다른 수집 장치입니다. 콘돔 카테터와 다리 주머니 배뇨 장치라고 하지요. 이 콘돔은 성적인 목적으로 제조되지 않았습니다. 끝에 작은 튜브가 달려있고 접착 부위가 있어 음경 끝에 붙입니다. 다른 콘돔과 마찬가지로 음경에 씌우면 됩니다. 그런 다음 이 끝에 튜브를 달면 소변이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 주머니는 넓적다리나 다리 아래의 끈으로 고정할 수 있지요. 주머니가 가득 차면 끈을 풀고 주머니를 변기 위로 가져가 주머니 바닥에 밸브를 열고 소변을 다 뺀 다음 밸브를 닫고 다시 다리에 찹니다. 이것을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리적 관행 패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낮이나 밤에 요실금 양이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경 클램프나 패드, 팬티보다 이걸 사용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정답이나 오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관행 패턴과 선호도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다양한 옵션을 모두 알고 있기를 바랄 뿐이고요. 배변과 배뇨 기능은 잠시 뒤로 하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적 요실금에 관해서 그리고 골반 바닥 운동이 성행동 시 배뇨 조절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적 요실금이라는 말을 성행동에 따른 요실금을 뜻한다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요실금은 섹시한 생각을 하거나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바라보면 성적인 생각을 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흥분해도 발생할 수 있지요. 자신이나 파트너에 대한 성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르가즘 때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오르가즘성 요실금이라고 하지요. 몸에 묻거나 몸 안에 있는 소변이 해롭지 않음을 아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소변은 더럽다는 생각이 사회됐지만 사실 우리 몸에 묻거나 안에 있는 소변은 무해하지요. 이걸 알면 더는 문제가 안 된다고 느낄 겁니다. 어차피 섹스는 축축하고 끈적한 거니까요. 이건 새롭거나 약간 달리 축축하고 끈적할 뿐입니다. 성관계 전에 소변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변 지름이 없거나 크게 감소하지요. 침대가 젖을까봐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수건을 깔거나 섹스 전용 담요를 쓰면 안심할 수 있지요. 샤워하면서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소변과 물을 구분하기 어려우니까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골반 바닥 근육을 강화하고 부피를 키우면 배우에서 부드럽게 수축해서 성적 요실금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가볍게 조이는 것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남성의 20%는 이 방법에 만족한다고 하는데 완벽하게 효과가 있고 거의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반면 대부분 남성은 절대 아니죠. 너무 신경이 쓰여서 내가 하고 있는 성행동에 집중할 수 없어요. 라고 합니다. 실제로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지 정말 모르지요. 발기가 가능한 분은
콘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듯 음경 뿌리에 압박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콘돔을 끼고 콘돔 위에 압박밴드를 사용해 소변을 안에 가두는 방법을 번용해도 됩니다. 소변을 지릴 때 사정이 양산돼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무슨 문제가 있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구든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과 협력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내는 겁니다. 전립선과 관련된 성기능 장애가 있고 성행동으로 소변을 지리고 그것이 신경이 쓰이는 분은 꼭 그런 비뇨기 문제로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시되 성건강 모듈에서 참석하세요. 전립선 절제술 후 12주가 지났고 배뇨나 배변 문제가 있는 분은 여기 우리 물리클리닉의 3명의 물리치료사 중 1명과 예약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4번의 1:1 물리치료 시간을 대면이나 가상으로 제공합니다. 물리치료는 방사선 치료 후 변실금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에게도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프레젠테이션 끝에 나옵니다. 골반 바닥 물리치료는 자주 배뇨와 배변 조절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르므로 개별 접근법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골반 바닥 물리치료사 상담하면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저희는 여러분이 최대로 뽀송뽀송하게 지내시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또는 일어날 때까지 저희는 여러분이 배뇨와 배변 관리 전략에 자신감을 갖고 원하시는 모든 활동에 가장 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돕기 위해 있습니다. 교육 시간이나 클리닉이든 예약하고자 하시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이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